오늘은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의 환율 관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죠. 고정환율 제도를 취하는 나라들은 자국 통화를 고정환율로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국 통화가 고평가나 저평가될 때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근데 먼저 자국 통화 대비 외국 통화이기 때문에 이게 간접 환율이거든요. 간접 환율은 제가 뭐라 그랬죠? 자국 통화가 환율이 떨어졌을 때 자국 통화 가치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는 거면 환율도 올라가고 자국 돈 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유지시켜야 될 고정 환율이 2번이에요. 2번인데 시장에서는 1번으로 자국 통화가 환율이 지금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지시켜야 될 환율은 2번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고, 이럴 때는 중앙은행은 유지시켜야 될 환율 2번을 위해서 갖고 있는 외국 돈을 시장에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이 과정에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국 돈을 자꾸 흡수시켜야지만 자국 돈 가치가 1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외환 보유고가 자꾸 없어진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 위기를 겪게 되는 나라들이 보통 이제 이런 과정에 스페큘러티브 어택이라고 그래서 환투기꾼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반대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죠. 유지시켜야 될 고정 환율은 2번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이 1번인 거야. 그러면 자국 통화가 지금 시장에서 자꾸 고평가가 되니까 그거를 낮춰야 돼. 1번에서 2번으로 낮추려면 외국 돈을 사들이면서 자국 돈을 시장에다가 계속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외환 보유고가 더 많이 쌓이겠죠. 그게 지금 이 오른쪽 그림의 문제입니다. 평가절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왼편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유지시켜야 될 환율이 2번인데 시장에서는 1번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거를 다시 2번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외환 보유고가 소진이 되니까 그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2번에서 1번으로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국 돈이 그러니까 유지시켜야 될 고정 환율이 2번 환율에서 평가절하돼서 1번 환율로 떨어지는 것, 그거를 디밸류에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밸류에이션이 발생하면 종전에 유지되던 고정 환율이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되는 더 낮은 수준인 1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게 원래는 고정 환율이 2번이었어. 근데 2번을 유지시키기가 이제는 자신이 없어. 그러면 1번으로 툭 떨어뜨리는, 유지시켜야 될 고정 환율을 1번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평가절하, 디밸류에이션이라고 한다. 반면에 평가절상, 리밸류에이션은 조금 전에 이제 이런 경우 유지시켜야 될 고정 환율이 2번인데 시장에서 자꾸 고평가돼요. 그러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외국 돈을 자꾸 사들여야 되는데 이런 개입을 더 이상 안 해. 그리고 그냥 유지시켜야 될 고정 환율을 2번에서 1번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평가절상 리밸류에이션이에요. 리밸류에이션이 발생하면 종전에 유지되던 고정 환율의 통화 가치가 더 상승돼서 2번에서 1번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정 환율 제도 하에서 중앙은행은 통상 자유롭게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없고요.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이 지금 뒤따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그 외환시장이나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엄격한 고정환율 제도를 취하는 한 형태로 통화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커런시 보드라고 그러는데, 이 경우는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국 통화량을 외국 통화량에 철저하게 연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US 달러가, 통상 이제 외국 통화는 US 달러인데, US 달러가 늘어나면 자국 통화도 늘어나고, US 달러가 줄어들면 자국 내에 있는 그 US 달러가 줄어들면 자국 통화도 줄게 만들어서 이게 100% 1대1로 이 교환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홍콩이나 아르헨티나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뭐 물가 안정은 조금 유지시킬 수가 있으나 통화 정책의 자주권은 상실이 되고, 조금 이따가 설명할 투기 공격의 취약성이 여전히 남습니다. 이거보다 통화위원회보다 더 극단적인 형태가 이제 달러라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국 통화가 없어. 그냥 US 달러가 자국 통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은 투기 공격에 여전히 취약한 문제가 있고, 통화 자주권을 상실할 뿐만이 아니라 시니어리티라고 그래서 자국 화폐가 없으니까 자국 화폐를 주저하면서 생기는 그런 이익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엘살바도르, 파나마 같은 중남미 국가들이 이제 달러라이제이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고정환율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 종종 환투기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그거를 스페큘러티브 어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예제로 선택을 한 게 1990년 10월에 동서 통합을 이룬 독일이 그 동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 압력을 받게 돼요, 독일이. 그래서 그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는 그 상황에 유럽 통합을 앞두고 영국이 고정환율 제도를 한시적으로 취하게 돼요. 근데 그 파트너 나라인 독일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고정환율제를 한시적으로 취했던 영국의 돈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그림으로 설명한 게 이 그림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독일의 그 파운드 자국 통화 대비 도이치마르크 환율로 표시되고 있죠. 그러니까 영국이 유지시켜야 될 환율이 파운드화 대비 도이치마르크가 2.778 1번이었어요. 1번. 근데 독일이 금리를 두 자리 숫자로 올리니까 영국 환율 파운드화 가치가 1번에서 2번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번에서 1번으로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국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갖고 있는 도이치마르크를 팔고 브리티시 파운드를 사들여야 돼요. 근데 당시 영국이 갖고 있던 도이치마크가 외환 보유고죠. 충분하지 않다는 거를 이 조지 소로스라는 환투기꾼이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티은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외환시장에 스페큘러티브 어택, 환투기 공격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을까요? 시장에다가 영국 파운드를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도이치마크를 팔고 파운드를 사들여도 다시 2번으로 떨어지는 거야. 결국은 누가 이겼을까요? 결국은 소로스가 이기고 영국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면서 당시 3번까지 뚝 떨어집니다. 영국 돈 가치가 뚝 떨어져요. 이 과정에서 소로스가 아마 10억 불인가를 벌었을 거예요. 그 시티은행은 한 1억 불 정도 벌고.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이 이제 외환 위기를 겪는 많은 나라들이 겪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유지시켜야 될
고정 환율이 1번인데 이게 2번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1번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그 나라들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팔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간파한 투기꾼이 이제 스페큘리티브 어택으로 환투기 공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2번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왕창 3번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멕시코에서도 있었고 동아시아에서도 있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비슷합니다. 끝으로 이제 고정환율 제도에서 정반대의 상황을 겪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은 고정환율 제도를 취하지만 외환 보유고가 3조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환투기꾼의 스페큘러티브 어택 공격을 받기는 충분한 외환 보유고로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달러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달러 전망이 좋지 않다면 달러로 인해서 달러 외환 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겪는 손실이 있다. 지금은 아마 이 3조 달러가 전부 달러 외환 보유고가 아니고 이미 그중에 상당 부분은 유로화로 이렇게 조금 그 외환 보유고의 다각화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조 달러는 전체 외환 보유고지 달러 외환 보유고 사이즈는 3조 달러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저평가시키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외환 보유고가 계속 쌓아가는 과정에서 수출이 잘 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이제 환율 조작이라는 오명을 듣게 되고, 또 지금 그 우리가 트럼프를 통해서 이 보복 정책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무역 장벽을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높이고 있죠. 그래서 보복 조치를 조장하는 문제가 이미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국 통화도 풀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서 뭐 스테릴라이즈 방법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자국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자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구조로 바뀌는 그런 문제도 생긴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